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7분 시간 범위 내에서 짤막하게 소명하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그럼 그런 질의응답은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질의응답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나오면 그때 필요하면 녹여서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발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진술 발표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네요. 네. 제가 이광철 그 진술인 입장이어도 진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견을 일정 정도 내지 않고는. 그래서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곽규택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 제가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제가 국행안위원장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으면서 이광철 진술인이 민정에 있을 때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저 정도라면 민정이 의미가 있다. 저는 당시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사람들에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다니고 설명하고 특히나 국회에서 저만이 아니라 그때 야당 의원, 제가 그때는 여당이었고요. 야당 의원들에게도 아마 여러 번 가서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그 민정 관계자 중에 가장 높이 삽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 김학의 관련한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이광철이 잘못됐습니까? 이 세상에 김학의가 잘못됐지. 그래서 그 부분 전부 다 그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탄압을 받았던 것을 그래도 법원이 전부 다 정리해줘서 무죄로 나왔지만 저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그 김학의를 잡으려고 어떻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그 내용들을 쭉 보았는데요. 보면서 충분히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조국혁신당이다를 떠나서 우리가 오늘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권력기관의 엄청난 개혁을 가지고 오는데 과연 이 개혁이 국민과 또 권력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문가로서 준비해온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그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저하고도 또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하면서도 같기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진술인으로서 진술을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필요하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꼭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발표를 다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준비하셨는데 불필요한 지금 논란으로 굳이 발표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광철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 화두에 관해서 또 한 사람의 시민이 제게 참고인의 진술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또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국혁신당이 작년 8월 29일에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의 준비 과정에 조국혁신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으로 너무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한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못다 이룬 검찰개혁을 완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반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달리 말하면 검찰의 폭주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폭주는 그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대입해 볼 때 그 본질이 검찰 독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이재명 정부는 마침표를 찍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검찰개혁으로 나라의 역량이 소진되어서도 더는 검찰개혁으로 국론이 양분되고 갈등과 분열상이 노정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국회에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그러한 염원을 안고 검찰개혁에 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소견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 안에 또 적절히 녹아있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6쪽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이해에 참고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과 저는 검찰개혁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크게 1, 2, 3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1은 전제 조건 한 가지이고 2은 기조와 방향, 3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 3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1의 전제 조건 한 가지는 검찰의 탈권력기관화, 탈정치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앞서 여러 전문가 진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 기소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과 적법 절차의 구현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어서 범인이 반드시 처벌되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는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수사권이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검찰의 탈정치화, 수사기관의 탈권력기관화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의 탈정치화는 선출 권력의 헌법상 지위를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의 체계하에서 주어진 공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직무 수행의 본체가 좌우되지 않는 것,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탈정치화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바로 정치군부 하나회와 또 국정원의 일탈의 모습들인데요. 그것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국가정보원의 문재인 정부가 이룩했던 국정원의 개혁들이 지난 내란 국면에서 국정원의 내란의 관여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자면 이렇게 정치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정치와 절연한 바탕 위에서만이 검찰개혁은 비로소 공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의 2가지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권의 분리와 통제 강화, 이것은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소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사권 통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검찰 조직, 기소권과 결합되면서 검찰 조직의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그리고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로 이렇게 전개되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검찰의 정치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형태의 강력한 검찰권은 검찰 전관예우라는 폐해 기반이 되었던 것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목도한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서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서 형사부 검사의 그런 검경 수사권, 지난 4년 반 동안에 우리가 시행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평가, 그리고 실상 앞으로의 대안들에 대해서는 이따 의원님들께서 질의 말씀을 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소권 통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소권의 경우에도 강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25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실제 우리 대검은 이런 기소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통제는 아니었지만 검찰총장 훈령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 1월 15일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해서 검사가 이 단위에서 결정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검사의 지위 및 검찰청 지위 재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국가 시스템에서 검사나 검찰청은 결코 법원이나 법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조인 양성의 통로가 법관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또 검찰청의 구조가 법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마치 검사가 법관인 것처럼, 그리고 검찰이 법원인 것처럼 하는 착시가 있고, 이러한 착시는 검사들 스스로의 내재적 인식에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법원과 동일한 법원과 동일한 존재여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검사를 행정부 공무원으로, 그리고 검찰을 대검과 고검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처의 기구로 동일시하게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차제에 저희 조국혁신당의 법안도 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 있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